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저께 작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김정년 실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에피소드, 왜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그토록 받았으며 그가 왜 박정희의 영웅시대를 만드는 중요한 핵심 부하였는가, 어떻게 9년 2개월이라고 하는 정말이지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자 5년 차인 1991년에 저는 회사로부터 중요한 미션을 하나 부여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사를 취재해서 매주 중앙일보 한 개면에 연재를 해라. 1년 2개월 연재가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들, 친척, 부하, 국회의원, 정치인, 야당 인사, 관료, 기업인, 수많은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형상을 그려내는 데에 제가 사실 진력을 다했습니다. 1년 2개월 연재할 수 있는 데에 핵심 증인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년 비서실장입니다. 18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절반이 넘는 기간을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정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김정년이라는 사람이 경제관료 출신이 9년 2개월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그림자 실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청와대 깊은 곳에 앉아서 이 박정희 권력의 중요한 핵심 줄기를 꽉 쥐고 있으면서도 그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림자로서 실세 역할을 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91년 2월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3선 대통령이 되기 몇 개월 전이죠. 초도 순시차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차를 하고 저녁 때 한정식집에서 부하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 당연히 이제 술을 한 잔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술에 취하면 부하들에게 노래를 하나씩 불러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정년 비서실장이 일어나서 처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양손으로 귀를 잡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흉내를 내면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 동요를 불렀다고 합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아주 이 저녁 식사는 흥겨운 이제 이 술자리가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동요밖에 모르느냐, 다른 것 한번 제대로 불러봐라 라고 했더니 뭐 흘러가는 유행가라든가 또는 이 옛 노래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라라고 했더니 다시 일어나서는 이번에는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면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시 경제수석을 맡았던 정소영 전 장관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완전히 하계회가 되겠구만, 유치원 하계가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본인이 노래를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반주를 마치면서 본인의 18번 애창곡 황성예터를 박 대통령은 불렀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조용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네, 제가 두 번째 올려놓은 에피소드는 기업인 호화주택 정리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몇몇 기업인들이 이제 이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청와대 사정팀을 시켜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정도의 기업인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팀의 직원들이 전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몇몇 집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와 국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김정년 실장은 그 기업인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들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곳이 집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이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사정팀에서 다 경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첩에게 아주 고래등 같은 이 집을 선물해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김정년 실장은 그런 변명을 듣고 조용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청와대 본관 2층,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본관 말고 철거된 곳이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한 곳, 노태우 대통령까지 살았던 그 청와대 본관,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본관 2층이다. 이 본관 2층에는 비서실장인 내 방, 그리고 나의 부속실, 그리고 영부인의 집무실, 이런 것들을 빼면 박정희 대통령 가족이 사는 곳만 남는데 침실, 그리고 자녀들의 방, 서재, 식당, 거실, 이거를 제외하면 이게 전부다. 대통령도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데, 그리고 국민들 덕분에 당신이 기업을 성공을 했고 이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조용히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툭 한마디 붙였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상당히 언짢아 하신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해당되는 기업인들은 거의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번에 알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라면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해서 대부분 돌아가서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주한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청렴.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서 호남 지역에 출장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공화당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건설업자를 김정년 실장에게 인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김 실장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올리는 시국에 관한 건의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청와대로 올라와서 김 실장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1천만 원짜리 수표 3장,
그리고 파텍스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화가 나서 부하에게, 직원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청와대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에게 화를 내면서 이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해서 서명 날인을 받은 영수증을 챙겨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업가가 무슨 일로 해서 무슨 스캔들을 일으켜서 이 기관에 체포가 됐는데, 그 기관에 가서 마구 떠벌리면서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얘기가 다 된 일이다 라는 식으로 떠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문의가 와서 김 실장이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영수증까지 받아놨다라고 해서 상황이 끝나고 그 사업가는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년 실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군신의 뜨거운 애정학. 김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부분 점심을 칼국수로 때우고 오랜 세월 그렇게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한 3, 4년 동안 좌골신경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임 이후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회고를 하는 그 비밀, 경제성장과 박정희 통치의 비밀을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그 회고록 작성 작업만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하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장관들을 대동하고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의 군부대를 시찰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회관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갖다 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텔 사우나에서 2명의 재벌 기업인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갔던 박지원 전 실장, 김정년 실장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감사합니다.